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달빛 특강 끝났고, 우리 3, 4월 달은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농지법 끝나는 거니까, 우리 4, 5, 6이죠. 4, 5, 6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건축법 파트에서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 일단, 여기 92페이지는 두 가지 규정인데, 이게 개별 규정이라서 뭐 연결이 되는 그런 규정 아니야. 그냥 도로가 뭐야, 도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옥상에 관련된 내용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도로 그러면은 일단은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자, A 땅하고 B 땅이 나왔는데 얘는 101번지고 얘 102번지야. 그럼 A 땅하고 B 땅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비쌉니까? 어느 게 비싸죠? 102, 102번. B가 비싸지. 들은 건 또 있네. 102번지가 왜 비싸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A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B는 건축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얘는 건축물을 못 짓는데요. 왜 못 짓냐? 건물을 지어 놨을 때 여기다 건물 지었고 여기다 건물 지었어. 그럼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에서는 안전인데, 화재가 막 났을 때 뿌려 뿌려 불났어. 불나면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온다고 그랬죠? 구경꾼이 달려와서 전화하겠죠? 봤어. 불이다! 그러면 이제 전화하겠지? 전화하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와지, 이제? 소방차 달려와서 진압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진압할 수는 있지만 얘는 진압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건물을 지으려면 항상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너비가 2m 1.9897이 보통 우리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우리나라에서 제일 폭 넓은 게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가 1.98이야, 폭이. 2m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는 몇 메다고요? 2m.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보행도 가능해야 되죠. 그럼 보행도 가능하면서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되는데, 사람 어깨 너비는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사이니까 물건도 들고 다닐 거다. 그래서 1m, 1m 잡아서 더하면 몇 m? 그러면 4m 정도 이상은 되는 도로에 차가 진입하려면 차가 아까 몇 m였죠? 1m. 그럼 결론이 이거네. 그럼 너비가 4m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허가해주고, 얘는 접한 게 없죠.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얘는 건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은 맹지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 지목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건축 행위가 가능하거나 건축물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그 대지하고 도로는 조건이 하나 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요. 너비 얼마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할 것? 2m. 그럼 만약에 2m에서 안 접하면 건물 못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도 하나 보여줄까? 인터넷이 약간 느리네.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사우동이죠. 사우역이잖아 지금. 사우역인데 로드뷰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일단 안쪽으로 좀 가볼까? 스카이브로 가자. 땅 많은데, 땅 되게 많아. 이 안쪽으로 가보자. 이런 데로 가보자. 여기 지금 건물 막 지어놨죠, 이거. 이 건물 지었을 때 건물은 항상 뭐에 접해 있어야 돼? 얘네가 지금 현재 도로죠. 도로인데 얘 지금 하나의 땅이 만약에 나왔는데 이 땅이 나온 거야. 이 땅. 여기 주소 보기 해볼까? 이 땅이거든요. 해당 토지가 지금 대곡동이야. 대곡동에 598-1번지 땅인데 저 땅이 지금 나왔어. 그럼 저 땅이 지금 현재 건축 가능합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건축법상 기준이 맞는지 봐야죠. 그럼 건축법의 기준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 도로에, 3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얼핏 봤을 때는
일단 도로가 있고 붙어 있잖아요. 땅의 일부가 도로로 단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요 주소를 갖고 대곡동 598-1을 토지용계 환수에 넣어야 돼요. 저 서구. 자, 토지용계 확인서는 토지 이용 사이트 가서 봐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주소 넣었어. 자, 열람. 자, 지금 보는 게 중개사법의 토지용계 확인서라는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잘 봐요. 지금 현재 동그라미 이렇게 된 거 있죠. 동그라미 된 건 이 땅인데, 현재 자연 녹지로 돼 있고, 현재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니까 축사하지 말라는 거고요. 도시개발 구역으로 현재 여기 도시개발 구역이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대. 여기가 만약에 우리 환지방식 배웠죠. 만약에 환지방식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지. 그럼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몇 평 갖고 있냐면 2468제곱미터니까 대략 2500이라고 할게요. 거의 2500이니까 3원 15, 326 얼마야? 750평. 750평 땅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 나갔다가 간보일 50%를 받으면 750평 중에 얼마 받는 거야? 너무 어렵다. 370평 받겠어. 대략 300평 받겠죠.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지금 땅의 상태는 뭐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하기로 했다가 구역이 해제가 돼버리면 내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개발하려면 건축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 붙은 거 안 붙은 거야? 요게 도로인지를 알아야죠. 여기 이거 눌러봐야지. 자, 눌러보면 현재 여기 국어로 돼 있는데 국어도로로 쓰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국어 지나가는데 복귀한 거예요. 아까 그 사진 보면 이게 국어야. 근데 그게 복귀돼 있죠. 어떻게 생겼나 볼까? 자, 요 땅이거든, 요 땅. 요 땅이야. 요 땅, 지금 현재 요 땅인데 요게 지금 현재 한 700평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도로 있었잖아. 이 도로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몇 미터 도로로 보이세요? 4m는 아닌 것 같잖아. 3m는 아닌 것 같죠? 그럼 요 밑으로 여기 뭐 지나가는 거야, 여기? 국어, 물 지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 국어 점용 허가 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요. 일단 국어 점용 허가 받아 가면 되는데 얘가 몇 미터 도로야? 2m 도로잖아. 그럼 2m 도로면 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아까 너비가 얼마 이상 도로에. 그럼 이거는 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너비도 얼마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자동차 통행은 되죠. 사람 지나갈 수는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할머니가 여기서 지금 가고 계셔. 그럼 얘 차가 갈까? 못 가죠. 할머니 지금 현재 뒤에서 차 오면은 점프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연스러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법 조문에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을 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인천시 서구니까 인천시 조례 보면 당해 통로를 통해서 건축을 한 데가 있죠. 그 법에 뭐라고 되냐면 조례에 당해 통로를 통해 건축 허가나 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재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도 도로 인정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 인천은. 그러니까 얘 건물 지은 거죠. 4m 안 돼도 얘 허가 났으니까 얘도 허가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칙을 가는 거야. 그럼 도로가 뭐야? 그럼 아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3m 이상 도로죠. 그러면 이게 원칙이 보행도 가능하면서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면서 4m 이상이어야 건축법상 도로인데 얘는 지금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4m 안 되는 도로들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도로로 인정하는 예외는 있어요. 실무 가서 배우면 되고 지금 본 거는 일단 아까 걔는 법규에는 위반됐지만 조례로 인정이 됐구나. 실무 나가면 그런 거 배우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너비가 얼마야? 4m 이상 도로인데 예정도로도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미시란 단어는 동시 충족이니까 보행은 가능한데 자동차 통행이 안 돼. 그럼 건축 도로 아니에요. 보행도 가능하면서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면서 너비도 4m 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이 돼야 되고 현재는 예정된 도로도 도로로 보겠다. 건축법에서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볼까? 다른 법률에서 이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가도 도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법에서 여기는 도로야라고 신설이 됐거나 변경이 돼서 고시가 되면 그것도 도로로 건축법에서는 보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소방도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소방도로라고 해서 노란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 못하게 해놨어요. 나중에 화재 나면 그 소방차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차 서 있어. 다 죽었어 이거. 서울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 소방관 영화 나온 거 봤어요? 또 대화 안 됩니다. 이제 예술적인 얘기하면. 거기 소방관이라는 영화에 나오면 소방관 애들이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차가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일단 내려가지고 뛰는 거야, 막. 그 호수 들고. 그러니까 진입을 못해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여기 소방도로야라고 지정 공고한 것도 뭐로 보겠다? 도로. 여기 건축허가나 신고할 때 시군구가 지정한 도로가 대표적인 게 소방도로예요. 그래도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거야. 그럼 이 도로, 이게 도로고, 그 다음에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혹시 달동네 가면 차가 안 다니는데 건물이 있죠. 분명히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라고 했는데 지형적 요건상 이게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이잖아. 그럼 이거는 예외로 그러면 차가 못 지나가니까 야 이건 4m 확보 안 해도 돼. 3m만 확보해도 돼. 원래는 몇 미터 이상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몇 글자예요? 그래서 얘는 3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하겠대. 원칙의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4m 이상인데 머릿속에 달동네 생각하시면 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면 몇 미터 이상이어도 도로로 본다. 3m 이상이어도 도로로 본다. 예외. 하나 더 있어요. 막다른 도로라고 그래서 끝이 막힌 도로야. 끝이 막혔어요. 그럼 현재 이게 도로야. 그럼 차가 지나가다가 이리로 들어가려는 거야. 그리고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인데 이게 길이가 짧은 거예요. 짧으면 차가 들어갔다가 빠꾸 하면 되지. 차 폭이 아까 얼마인데? 2m. 그래서 이게 10m보다 작으면 폭은 2m 이상이면 도로로 보겠다. 원래는 몇 미터 이상인데.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잖아요. 그럼 폭은 몇 미터 이상이면 된다. 2m. 이거 예외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길이가 10에서 35m 사이인 거예요. 10에서 35 사이면 차가 한 대 들어가고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차 한 대가 2m에다가 1m 더하면? 그래서 여기는 3m 이상일 것. 10에서 35 사이면 몇 m 이상일 것? 3m 이상일 것. 근데 만약에 이 길이가 35m 이상인 거예요. 35m 이상이면 차가 유턴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6m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35m 이상일 때는 얼마 이상일 것? 6m 이상일 것.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 막다른 도로가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 폭이 2m 되는 경우, 3m 되는 경우, 6m 되는 경우 있네. 그럼 이거는 원칙에 따른 뭐예요? 예외. 그래서 원칙이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와 예정도로까지 포함한다. 이게 원칙이지만 차량이 불가능하면 폭이 몇 미터 이상이면 된다. 3m.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 그 길이에 따라 폭이 따로 정해질 수도 있는데 아까 길이가 35m 이상이잖아요. 35m 이상이면 몇 미터 차가 유턴해서 나와야 되니까 몇 미터? 6m 이상 폭을 갖춰야 돼. 이 폭이. 그런데 6m를 못 갖춰도 되는 경우가 시골 같은 데 가면 차가 많이 없죠. 굳이 그럼 6m를 차지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이거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먼 골이에요? 시골, 사골 말고 시골이야. 그럼 시골이면 얘는 3m 이상이면 된다 해서 폭을 몇 미터로 해준 거야? 4m 이상이면 된다 해서 원래는 6m인데 도시 안 읍면은 몇 미터만 확보해도 된다. 4m. 이게 이제 원칙에 따른 예외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대지하고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서 대지는 아까 전에 몇 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너비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할 것? 그게 이제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얘는 허가해 주는데 얘는 허가 안 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 강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볼까? 자, A 땅도 있고 B 땅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2m가 딱 접한 거야. 그럼 B 건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응? 가능하죠. 2m 이상만 접하면 된댔잖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B에다가 여기다 공장을 큰 걸 줬어.
연면적이 큰 걸 줬어요. 연면적이 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유도인구 되게 많은 거거든요. 유도인구 되게 많은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바람에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갈 거 아니야? 여기 2m 안에 들어가야 되죠. 네? 자, 한번 돌아 볼게. 차가 한번.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도 주차했던 사람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둘이 만났죠. 가위가위보 해야지. 4m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한 명 나가면 얘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치 없는 애 계속 꼬리 물고 들어와요. 그럼 두 대 딱 지나가고 나면 열받기 시작하죠. 그럼 또 들어왔는데 또 들어와. 이제 완전 열받지. 이게 대표님이야, 이 동네. 그럼 이분은 그냥 확 밀어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차가 막히겠어, 안 막히겠어요? 계속 막혀요. 계속 막혀. 계속 막혀. 계속 막혀. 그래서 이 사람 옛날에 여기까지 가는데 3분이면 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차가 안 가가지고 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는 거야. 그럼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니까 법에서 야, 이렇게 하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차가 한 대 들어와야 되고 차가 한 대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4m 정도 접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차가 2m 들어오고 차가 2m 나가면 되잖아. 그럼 이 폭을 몇 미터로 해야 돼, 이거는? 4m 이상은 접하는 걸로 하자. 근데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요 2m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4m가 있어야 돼. 그럼 너비가 얼마로 커지네? 6m 이상으로 커져요. 그래서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에 3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연면적이 커지면 작아지면 커지면 그걸 2000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을 질 때는 무조건 도로 너비 봐야 되는데 4m 도로면 사시면 안 돼. 중개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공장이나 창고 짓는 사람이 연면적 보통 한 3000, 4000 되거든요. 공장 찾는 사람한테 4m 도로라고 배운 건 있죠. 또 3m 도로라고. 그럼 안 돼요. 너비가 얼마 도로 해야 돼? 6m. 얼마 접하는 것도. 그래서 연면적 2000인데 공장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2000으로 하냐 해서 완화하면서 공장은 3000으로 하자 해서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너 6, 4점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 너 6, 4점. 안 하고 나 혼자 한다 그러다 진짜 안 하면 나 혼자 쪽팔리게 진짜 따라해요. 너 6, 4점. 너 6, 4점. 울다 지쳐 참 믿으면 너 6, 4점. 너 6, 4점. 헷갈리게 해줄까요? 너 4, 6점. 너 4. 헷갈리게 할 거야. 따라해. 너 6, 4점. 너 6, 4점. 그럼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연면적? 2000. 공장의 경우는 3000. 그럼 시험에 공장으로 나오면 3000제곱미터로 계산하셔야 되고 공장이란 말이 없으면 얼마로? 2000. 그때는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걸 대지와 도로 관계라고 해서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게 맹지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맹지가 인근 대지의 3분의 1 정도 거래되거든요. 3분의 1 가격으로. 그럼 얘가 1억짜리 땅이면 얘 3,300에 거래돼야 돼요. 근데 5천에 나오면 또 싸다고 막 달려드는 사람 있어. 야, 옆에 땅 1억인데 5천이래. 뭐. 1,700이 더 비싸게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지와 도로 관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를 지정할 때랑 폐지 변경할 때랑 뭔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여기 도로인데 이 동네에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E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누구 땅만 건축할 수 있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으면 누구 땅은 건축 가능해져? A하고 E는 건축 가능해. 왜? 뭐에 접했으니까. 돌에 접했는데 B하고 요 C하고 D는 건축이 안 되거든요.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평상시에 요 A 땅 요쪽으로 얘가 친해가지고 요 땅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통행로로 써왔어. 이걸 뭘로 써왔다고요? 통로로. 도로는 지적도에는 없어요. 도로 지적도에 보면 없어. 근데 이걸 사실상 통로라고 해서 시골 가면 많아. 지적도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땅의 주인은 누구죠 지금? A. B 땅의 주인은? 요 땅은 B죠. 근데 요거에 2m 접하면 얘 건축 가능하잖아. 그럼 이거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간청해 하면 얘 A하고 B한테 뭐 받아와? 동의 받아와. 그래서 이해관계인에 뭘 얻어야 돼?
그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도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옛날에는 A, B가 누구랑 친했기 때문에 C랑 친했어. 그러니까 써? 그래 써. 내 땅 뭐 얼마 된다고 써. 근데 나중에 이거를 살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H라는 애가 A 땅을 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요 부분 자기 쓰고 싶은 거야. 그럼 도로를 뭐 해달라고 해야죠? 막아달라고 해서 폐지 신청해야 돼요. 자기 땅이니까. 그럼 폐지 신청할 때도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안 얻어야 돼? 동의 얻어야 돼. 그래서 지정할 때도 동의 얻어야 되고 폐지할 때도 동의 얻어야 돼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냐면 지정할 때는 얘가 지금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해외에 얘가 A, B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동의받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럼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이거 지정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지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야. 그럼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심의 거쳐 지정할 수도 있고 장기간 여기를 통행로로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원 공연이란 말 자주 들었나?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써왔어. 이제 와서 도로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얘한테 동의 얻으려고 그러면 20년 동안 도로로 써왔는데 뭘 동의 얻어요? 그냥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라. 그래서 어딨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얘는 이해관계인 동의 안 받고도 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폐지 변경할 때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뭐 얻어야 돼? 동의 얻어야 돼. 잘 봐요. 잘 봐. 얘가 A라는 애가 이거 폐지 신청해야 되죠. 폐지 신청하면 누구 동의 얻어야 돼? 그럼 C가 이거 도로 없어지면 C는 자기 땅에 못 들어가잖아. 얘가 동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동의를 안 할 거란 말이야. 얘가 동의를 안 하고 심의 거쳐버리면 얘 땅 망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폐지를 하거나 변경할 때는 무조건 예외 없어. 해외 거주하든 뭐든 무조건 얘한테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험장 가면은 얘랑 섞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정할 때는 동의 얻어야 되죠. 폐지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어야 돼. 근데 지정할 때는 해외 거주하면 동의 안 얻을 수도 있죠. 평원 공연하게 장기간 20년간 도로인 줄 알고 써왔어. 근데 동의 안 얻어도 돼. 근데 폐지할 때는 없어. 예외 없어. 무조건 동의 얻어야 돼요. 상식도 생각해봐. 내 땅이 만약에 도로 없어진다. 그럼 나한테 동의를 안 받고 없애? 열받지. 그러니까 이건 예외가 없다라는 건데 요거를 시험에서 예외 뭐 장기간 통행로로 뭐 통행을 사용했으면 폐지할 수 있다. 뭐 이상한 소리예요. 넘어가면 안 돼. 그다음에 도로가 생기면 이제 도로에도 지번이 있어요. 그럼 얘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도 도로관리대장에다가 기재해서 관리하게 돼 있다. 도로관리대장이 뭐하고 기재하고 관리한다. 이게 도로 관련된 내용 모두 정리한 겁니다. 도로 전부야. 그럼 이제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온 게 뭐예요? 그럼 일단 대지도로 관계. 그 정의. 아까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거야?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지. 밑을 또는으로 바꿔서 냈는데 못 찾는 거야. 여기 보행 밑이라고 돼 있지. 이걸 또는으로 하면 안 돼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너비도. 참여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 관련된 규정은 뭐냐면 건물을 지었을 때 옥상 난간 해볼까? 위로 하는 게 낫겠다. 앞으로. 이게 낫겠지. 자, 옥상이 뭐냐면 이거야. 자, 옥상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 세우는 거 이거 본 적 있죠? 이 난간은 보통 옥상 같은 경우는 난간이 높이가 낮으면 사람들이 기대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죽잖아. 그럼 저 난간 높이를 예전에는 1.1m를 기준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균 신장 키를 봤을 때 여성 안 잡고 남성으로 잡았는데 그 무게 중심점을 1.1m 정도였던 걸로 봤는데 요즘 애들 중고등학교만 애들 180 막 이래 애들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평균 신장 키는 커졌는데 옛날 기준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이 높이를 최소한 1.2m 이상은 되게 해라. 이게 옥상의 설정 기준이야. 난간 높이는 1.1m 이상일 것. 그럼 맞아 틀려요? 그거 시험 문제야 그냥. 그럼 난간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일 것. 그거 외우는 게 시험 문제인데 이해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보통 옥상에 왜 올라가죠 이거?
여기 옥상 있어요. 옥상 가면 문 삥 이러고 나오잖아. 옥상에 왜 올라가죠, 보통? 모의고사 보고 올라가, 보통. 모의고사 보고 올라가. 모의고사 보고 여기 시험지 보면 찢어져 있어요. 여기 1개 맞았고 여기 2개 맞았어. 찢어가지고 나왔잖아. 그럼 옥상에 올라오면 가만히 있어요? 슬근슬근 가요? 슬근슬근 가자. 뭐 침을 뱉거나 뭐 하려고 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옥상에서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높이가 몇 메타야? 1.2.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의 노대가 있으면 높이 얼마 이상?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라. 그럼 1.2만 외우면 된다. 끝인 거야. 그러니까 들어받은 걸로 가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상 광장은 어떻게 나왔냐면 옥상에다가 광장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야. 옥상에다가 광장이라는 거는 빈 공터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이 출입구죠. 출입구가 여기 있어. 그럼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출입구로 나오면 되지. 그잖아요. 그럼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구로 가가지고 계단 내에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3층에 있는 사람들은 슬슬 계단으로 가면 계단에서 연기가 올라와. 그럼 못 가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일단 여기 창문에 앉아가지고 점프해야지. 그래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요 층 높이가 일반적으로 3m예요. 3m인데 그 막타워라고 해서 군대 가면 그 이거 잡고 있으면 발로 뻥 차서 야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뛰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하면서 딱 뛰면서 그 여자친구 이름 부르잖아. 뭐 지연아 하면서 뛰잖아. 전지연 막 그러면서 뛰잖아.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높이가 막상 올라가면 진짜 위에서 볼 때는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밑에서 보면 별로 안 높아. 그게 10m 정도 돼요. 몇 메다라고? 10m에서 11m가 요게 가장 높이에요. 막타워 높이라고 해서 군인들 여기서 뛰는 건데 왜 못 뛰는지 봐봐. 요게 3층 정도 되면은 여기 매달려 가지고 앉아서 점프하면 되거든요. 다리 하나 정도 부러져. 근데 요 4층 정도면은 여기서 뛰려고 그러면 이제 고민되거든요. 그럼 이제 살짝 앉은 다음에 팔을 여기다가 잡고 이 상태에서 점프 이렇게 해요. 근데 5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못 뛰어요. 차라리 불타 죽겠다 내가 씨. 그래서 안 뛰어. 그럼 얘네들 구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 옥상. 옥상에 광장이 있어야 돼요. 옥상이 가득 차서 여기서 죽어야 돼. 에? 광장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광장을 만들래. 그게 몇 층 이상일 때부터? 5층. 5층이 여기가 10m예요. 그래서 5층 이상인 건물이 지을 때 옥상 위에다가 뭐 만들어라? 광장. 그래서 옥상 광장은 몇 층 이상일 때. 그러니까 5층만 기억하면 돼. 한번 따라해봐. 옥상 광장. 옥상 광장은 5층이야. 육상 광장은 6층. 칠상 광장은 7층. 옥상 광장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옥상 광장 몇 층이고 그러면 그거 고민하지 마. 옥상 광장 몇 층이야? 5층. 근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문화 집회, 뭐 종교, 판매시설 같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시설일 때는 옥상에 탈출구를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헬리포트. 헬리포트는 이렇게 생긴 거 보셨던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헬리콥터 안착장을 헬리포트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평지물로 된 건물도 있고 건축물 보면 이게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되는 건물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는 문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달려오는 애가 소방차를 타고 와서 소방차 사다리 갖고 튀우거든요. 소방차 사다리가 높이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31m야. 최고 높이가 31m야. 그럼 31m가 몇 층이냐면 11층 정도 돼요. 2층이 몇 층 정도 된다고? 그럼 11층 정도 이상 되는데 여기 바닥 면적 합계를 더했더니 그럼 여기 있는 애까지는 구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애는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여기다가 헬리포트를 만들면 누가 달려오겠네? 이것도 타고. 메이데이 방송 없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거 끼고 있죠? 메이데이 하잖아. 그럼 얘가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 앉아야 되잖아. 여기 H자 모양이 요 H자 모양이야. 그래서 얘가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야 되잖아. 그럼 이걸 A로 해놓으면 어떻게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 H자인 거야. 그럼 저 H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헬리포트는 몇 층 이상?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1만 이상.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헬리포트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경사지붕인 거야. 근데 이게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면 헬리포트 설치하랬죠. 그럼 얘는 못해요. 여기다 헬리포트 설치하면 얘가 죽어요. 우,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대피 공간이라는 걸 만들려고 돼 있어요. 대피 공간 해가지고 여기서 대피하고 있다가 헬리콥터에서 여기 사다리 내려주잖아요. 사다리 내려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시고 경사지붕일 때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만드세요가 헬리포트라서 시험에서 나오면 뭘 내냐면 자, 여기 이게 만약에 20층 건물이잖아요. 20층 건물인데 바닥 면적이 현재 500이라는 거야. 500이면 헬리포트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아까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예요? 전체의 바닥 면적 합계예요? 11층 이상층 여기만 더한 거야. 여기는 더하는 게 아니라고. 500이니까 5000이잖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더해야 되는데 요걸 더하는 걸 자꾸 내니까 그걸 안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인데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1만 이상이면 다음 구분에 따라 공간 확보하세요. 그래서 평지붕, 이게 평지붕이에요. 평지붕일 때는 뭐를 만들어라? 헬리포트 만들어라. 근데 만약에 평지붕이 아니라 무슨 공간이네? 경사지붕이야. 그럼 얘는 무슨 공간 만들어야죠?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만들래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야? 조금 만드는 게 좋은 거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대피 주지라고 외웠잖아요. 그 대가 대피 공간인데 그 대피 공간을 많이 하라고 용적률 계산할 때 뭐 한다? 제외. 줄까? 그래서 이거 사진 보면 이거 헬리포트 보이죠? 옥상 난간 높이 몇 미터 이상? 1.2m 이상. 여기 공간 광장 만들어 놨죠. 몇 층 이상의 건물은? 옥상 광장. 옥상 광장. 5층 이상. 5층 이상 옥상 광장 만들고 요거 몇 층 이상 층의 건물에? 여기가 11층인데 요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얼마 이상? 그럼 여기 헬리포트 만들려고 여기다. 아니 경사지붕이면 뭐라도 만들어라. 대피 공간. 요게 도로 정리 끝났고 옥상 관련된 규정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규정이라 얘는 이거 외에서 더 이상 낼 게 없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93페이지. 이제 허가 절차인데 허가 절차는 외울 거는 아닌데 허가 절차를 기본적으로 개념이 된 사람은 다 저 안에서 살 붙이는 게 돼요. 살 붙이는 게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한 장으로도 정리가 된다는 뜻이라서 한번 큰 개념 정도는 아셔야 돼. 지워볼까? 그러니까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너육 4접이었지? 지난주 했나? 지난주 했죠. 연면적 얼마 이상이면 너비가 2000 이상이면 너육 4접. 공장은 3000. 그거는 이제 별도 규정으로 나올 거니까 지문에서 너비가 연면적이 2000이래. 그러면 너비가 얼마인데?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 4m인데 가로 열고 공장 써 있어. 그럼 틀린 거야. 공장 2000이 아니라 3000. 그거 갖고 틀리게 한 걸 2번 낸 거야. 그리고 제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요 땅이 지금 현재 A 땅인데 갑이 건축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A 땅이니까 A한테 가서 저 땅을 사야 되죠. 그럼 제일 먼저 내가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현재 도로가 4m 도로고 접한 게 20m인 거야. 그럼 얘 건축 가능합니까? 응? 4m 도로에 20m 접했으면 가능하지. 맹지 아니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제가 여기다 건물 질 건데 건물 지려면 일단 소유권 확보됐어. 내가 건물 질 능력이 되나? 전 도시계획과 나왔거든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전공은 했거든요. 근데 설계는 그릴 줄 몰라요. 설계는 누가 해야 돼? 건축사. 그러면 얘가 이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려면 설계자 찾아가서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설계자랑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도면대로 시공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시공자 찾아가서 이 도면대로 그려주세요. 내가 얼마 지급하겠다. 공사비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 그럼 시공자랑 뭐 해야 돼요? 계약. 시공자랑 계약을 했는데 시공자가 도면대로 하는지 나를 속여먹는지 좀 감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난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 찾아야 돼? 감리자. 그래서 감리자랑 각각 계약하는 거야. 계약을 하면 얘가 설계 도면 갖고 오겠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가 이 땅에다가 건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면 뭐 받으라고 그랬어요?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 설계 도면을 갖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야. 허가 신청하면 되는데 이게 경미한 경우다. 신고 대상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할 때 연희산미 들어봤나? 연희산미. 우리 추억은 다 어디 간겨? 연희산미 조그만 건물을 도시 바깥에다 짓거나 하면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고.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하면 돼요? 신고.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8가지 있었잖아. 그리고 얘가 만약에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을 짓겠대. 그럼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허가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청끼리는 뭐만 하면 되겠네? 협의.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 사람을 이제부터 법률 명칭으로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물을 지려는 건축하는 주체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요? 건축주라고 그래요. 건축주가 이 세 사람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볼 때 건축 관계자라고 해요. 그럼 건축 관계자들과 계약이 끝나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허가가 났네. 공사에 들어가는 걸 뭐 한다고 하죠? 착공. 신고했으면 신고하고 나서 착공해야죠. 그럼 착공 신고할 때 공사 관련된 서류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제출한 다음에 공사 시작하는 거죠. 공사 시작했다가 뭐야? 시공. 시공 들어간 거야. 시공 다 해가지고 얘가 지금 지려고 했던 게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1층은 슈퍼, 2층은 미용실, 2층, 3층은 여기 쪼개가지고 월세 받고 내가 사겠다, 갑이. 이렇게 설계한 거야. 그럼 저걸로 설계한 거대로 공사를 다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공사할 때 너 허가해준 대로 그대로 너 공사 졌는지 내가 확인해야 된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인 얻어야 돼요. 이걸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용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네? 허가해준 분한테 받아야죠. 사용 승인 받으면 이때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써도 좋다라고 이제 7일 안에 교부해 주게 돼 있어요. 검사하고 나서 며칠 안에 사용 승인서 교부해 주면 이 교부증 있죠.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신고하죠? 출생 신고하는 거랑 똑같아. 얘도 출생 신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출생 신고 하려면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건축물 대장에다가 건축물 대장을 갖고 와야 되니까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돼. 얘 어디 사는 누구다 이게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재할 때 여기다가 다가구 주택 이렇게 써 있어요.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으로 대장이 등재됐죠. 그럼 이제 얘는 누구 아들이다라고 이제 입적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최초로 하는 등기 있죠. 최초로 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처음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 하겠지. 그러면 보존 등기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 저 갑을 건축주라고 해요. 이제는 소유자라고 하면 돼. 이때부터는 소유자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사업할 때는 소유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말 쓰는 건데 건축하기 전까지는 뭐라 불러요? 건축주라고 같은 놈인데 건축주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유지관리하다가 나 이거 한 15년 정도 써보니까 자꾸 빗물이 방으로 들어오고 그 건축물에서 약간 그 겨울만 되면 너무 춥고 하니까 기능을 좀 증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 하면 되죠. 그럼 리모델링 하면 돼. 근데 나 다가구 주택인데 나 이거 좀 분할해서 팔고 싶어. 그러면 이걸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무슨 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유지하려다가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근데 건축하고 대수원하는 거는 뭘 받으라고 했죠? 허가. 근데 용도 변경은 센 데로 가면은 뭐 받고?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유. 이거 안 했어 이거? 우리 다 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까봐 이제 복습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얘는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뭐야? 신고. 같은 군안에서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다. 여기까지만 됐어. 그럼 여기까지가 끝난 건데 요 순서를 하면서 협의 대상 건축물은 제가 말 안 했죠. 얘 왜 말 안 하냐면
서울시청 지을 때 서울시한테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협의하고 그냥 져버려. 착공신고도 안 하고요. 얘는 사용승인도 안 받고 바로 유지관리로 갑니다. 그럼 나중에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받아야 한다. 들었죠? 얘 사용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유지관리로 바로 가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판수하기 예한 거야. 한번 해볼까? 따라오고 있어요? 응. 자, 제일 먼저 할 거. 자, 여기 이 건축주가 자, 얘 세 명 만나서 뭐 했죠? 그럼 설계자가 설계 도면 줄 거 아니야. 갖고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럼 허가 받고 나서 착공하면 되고 신고 대상이면 착공 들어가면 되죠. 근데 허가는 2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허가 받은 거 취소해 버려요. 왜 2년이라는 걸 줬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이 내 땅인데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년 뒤에 나타나서 건물 짓겠다고 딱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이에 여기가 규제가 세졌어요. 웬만하면 규제를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규제 강화해놨어. 근데 얘는 이미 10년 전에 허가 받은 애잖아. 그럼 걔가 그걸 하게 되면 지금 목적이 안 맞게 되니까 일단 허가 받아놓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없애버리겠다라고 만들었어요. 그걸 몇 년 잡은 거야? 2년. 그럼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근데 공장의 경우는 착공 들어가는 게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얘는 공장은 몇 년으로? 3년. 근데 신고 대상은 경미하니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는 몇 년? 1년. 둘 다 부득이하면 1년은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하고 나서 시공한 다음에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사용 승인. 그럼 사용 승인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허가해줬던 허가권자 있죠. 이분한테 가서 허가 받아라. 허가권자 원칙이 특특시군구 예외 특강 했었죠. 절대로 도지사는 허가권자라 하지 않는다. 맹세까지 했던 거 이거야. 그러면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고 그럼 여기서 시공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일단 아까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 주랬죠. 요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뭐야?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야지. 그 등재가 돼야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 그리고 내 거죠. 사용 유지하면 되는데 유지 관리하다가 좀 오래되면 기능 증대 개축하기 위해서 뭐 한대? 리모델링. 용도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용도 변경은 아까 위로 가면 밑으로 가면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변경의 신청인데 제가 아까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은 착공 신고 안 한댔죠. 사용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화살표가 어디로 갔는지 잘 봐요. 협의 대상은 어디로 가 있어요? 사용 유지. 사용 승인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착공 신고도 안 하고 사용 승인도 안 하고 그냥 통지하고 씁니다 돼 있는 게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이에요. 이 절차에다가 살붙여 나가는 건데 우리 착공 신고할 때 어떤 사람들 가끔 가다가 착공해 놨는데 한 10층짜리 막 짓다가 중간에 딱 스탑하고 있는 거 봤죠? 본 적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 있어.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뭐 안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키려고 유치권 행사하는 게 있거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럼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플랜카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걔는 유치권 행사주라고 해놓은 거야. 그럼 걔는 지금 현재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 말았잖아요. 얼마나 이뻐? 아름답고 막 이래? 아니잖아. 그럼 허가권자가 야 이거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펄럭펄럭거리는 거 떨어지면 다치잖아. 미관 좀 개선하고 이거 좀 수선 좀 하고 이거 해라 라고 조치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할까요? 난 못해요 그럴까? 이 사람 못한 이유가 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야.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데 걔한테 개선 명령하면 하겠냐. 그래서 그것을 할까봐 방치할까봐 미리 돈을 좀 받아놓는 거예요. 그걸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치하는 돈이다 해서 이걸 뭐라 불러요? 안전관리 예치금이에요.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그 안전관리 예치금을 미리 땡겨 받아 놓겠대. 그럼 얘가 연면적이 1천 이상이 큰 건물 있죠. 걔는 총공사비의 1%를 예치했다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예치금은 반환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예치를 했는데 이용을 만약에 방치를 했어. 그럼 그 돈을 갖다 썼는데 이때 만약 1억을 예치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쓴 돈이 1억 2천을 쓴 거예요. 그럼 1억 2천을 썼으니까 2천만 원은 추가 징수하면 되고 만약 8천만 원을 썼다. 그럼 2천만 원은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반환하면 되고. 그래서 미리 받아놓는 돈을 뭐라 불러요?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 시험에서는 이거 규모를 내요.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고르세요 해서 1천하고 1%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옛날에 이게 연면적이 5천이었다가 1천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 또 나오는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1천. 따라가 1천. 1%.
안 할 거야. 나 혼자 쪽팔리게. 따라서 1%. 연면적 1천 이상이면 몇 프로? 1%. 예치해라.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서 허가권자가 원칙이 특특 시군구인데 예외가 특강인데 이 사람이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을 봤더니 국토관리상 지금 현재 여기는 개발행위 막 하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윗사람이 허가를 못하게 뭐 할 수 있지? 제한. 허가 제한할 때는 국토관리상은 어느 분이? 국장이. 그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면 특광, 도사가 밑에 있는 시군구를 제한하는데 이 제한기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원칙이 몇 년? 2년. 연장해서 1년. 하나 더. 허가를 해주면 건물 짓겠다 허가해주면 이 땅이 농지면 농지 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야면 산지 전 허가 받아야 되고 다른 법상 인허가 받아야 될 게 한 24개가 있는데 그거 건축 허가 받는다고 24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허가 신청할 때 이 건축주가 관련서를 추가로 여러 가지 알파에 가서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이 허가 신청하면 이거 협의할 거 아니야? 협의가 되면 인허가는 다 뭐 해줘? 의제. 그래서 인허가 의제 해주는데 24개가 의제가 되는데 소주 위패는 의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소가 뭐지? 이거 위험한 건 의제해주면 안 된다고. 소방시설, 주차장, 위험물, 폐기물. 요 4가지는 의제된다. 얘네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4개를 외운다. 24개를 외워서 인생 힘들게 한다. 인생 힘들게 한다고? 24개 못 외운다니까. 그래서 소주 위패가 없다라는 걸로 기억하는 게 더 오래 가요. 소가 뭐예요? 소방시설, 주차장 설치허가, 위험물 처리소 설치허가, 폐기물. 얘는 위험한 거라 의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의제되는 거 4가지 아무거나 써놓은 다음에 쟤네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받는 것으로 보는데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소방시설 설치 허가가 2번 나왔고 폐차장은 폐기물 처리는 감정평가사에서 나왔고 그럼 아직 안 나온 게 뭐야?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설치 허가한테 규제 센 거라서 위험물하고 이건 의제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축 절차인데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는 이제 그림은 이제 알았지. 근데 여기서 얘가 제일 먼저 뭐를 갖고 있어야 된댔죠? 땅이 있어야 된댔잖아. 땅에 소유권 확보해야 되잖아. 근데 시권 확보했는데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난 거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열받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이 땅 산 사람 있죠? 땅 샀잖아. 누구 통해서 샀겠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이 땅이 괜찮은 땅이라고 소개시켜줘가지고 10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 안 나온 거야. 그럼 나 가만히 있어요? 중개사 찾아가야 돼. 뭐라 할 거 아니야. 내가 욕은 못 하겠어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하면서 막 계약 해지해달라 막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는 뭐 그냥 이 땅이 지금 현재 금액이 있어서 자기는 이 땅에 대해서 그냥 중개만 해줬지 제가 무슨 책임 있습니까? 그럼 이제 판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라 그랬더니 판 사람한테 나는 돈 다 썼는데 이러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대한민국의 소송 그러면 무조건 땅 사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아예 야 너 이거 허가 신청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이 건물이 되는지를 미리 물어보게 해줄게. 미리 물어보면 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나 규모는 얼마까지 나오는지 뭐 유의할 게 뭔지를 미리 물어보면 내가 사전에 다 검토해보고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서 새로 신설한 게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사전 뭐라고? 결정 신청 제도야. 그럼 이제 사전 결정 신청이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건 이 땅이 나왔는데 건축이 되냐가 궁금한 거야. 근데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중개사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중개사도 좀 어리버리 꽈락 넘어서 겨우 합격한 것 같아 공법. 그러면 이제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니 물어봐라. 누구한테 가서? 허가권자한테 사전에 결정을 신청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지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사람 들어가면 교통영향평가 해야 돼요. 그럼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또 신청하면 불편하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된 거랑 교통영향평가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이거 관련된 인허가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환경관서장이나 뭐 지방환경관서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여기는 될 것 같대요. 그럼 행정기관장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고 15일 안에 될 거라고 알려줬어.
그럼 우리한테는 7일 안에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서를 받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땅이 허가 날 겁니다 라고 통지해 줬어요. 허가가 난 거예요? 허가가 날 거라고 통지했어요? 날 거라고 했으면 이제 나는 땅을 매입해도 되는 거네. 매입하고 나서 이제 2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가야 돼요. 그럼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들어가면 기존에 사전 결정해 준 건 다시 받아야 돼. 이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는데, 문제가 우리나라는 건물 지을 때 가장 문제는 땅이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요. 이게 임야면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이거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하천 있으면 하천 점유 허가 받아야 돼. 이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결정할 때 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여기서 허가가 날 거다라고 했으면 요 산농 계약 나중에 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여기 건축 될 거야 라고 하면 산농 계하 요거는 받은 것으로 의지해 주겠대요.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 점유 허가, 산농 계하 의지 시켜줘요. 근데 조심할 게 보존 산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산지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보존 산지랑 준보존 산지로 나눠질 때 느낌이, 여러분 땅을 두 개가 나왔는데 보존 산지가 나오고 준보존 산지가 나왔는데 가격이 똑같대. 어느 거 사시고 싶으세요? 응? 보존할 산지 사고 싶으세요? 준해서 보존해서 개발 좀 허용되는 땅 사고 싶어? 준보존이지. 준보존은 개발이 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보존 산지는 개발이 안 돼. 근데 이거를 의지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보존 산지는 의지해 주면 안 되는데, 이게 용도 지역이 도시적이면 개발할 땅이죠. 걔는 의지해 줘도 되는데 도시적이 아니면 의지 안 해주겠대. 그래서 어느 지역일 때만. 근데 시험에서 도시 외로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적일 때만 보존산지는 의지를 해주고,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서는 보존산지 의지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하는데, 그럼 결정해줬으면 몇 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돼요?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이 산농계약 의지됐던 거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야. 효력 상실한다. 이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개념 잡혔죠? 그럼 여기서 시험에서 어느 게 잘 나왔냐면, 의제되는 거 한번 물어봤고, 절차사항에 대해서 지문으로 5개 만든 다음에 틀린 거 찾으세요 라고 나왔거든요. 아니, 지문이 이렇게 나왔는지 맞는지 봐봐. 사전 결정 신청자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 신청할 수 없다. 동시 신청할 수 있다잖아. 15회 때 기출지문이에요. 그리고 사전 결정 신청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다른 법률상 건축에 따른 산농계하는 의제되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보존산지는 의제가 되나 도시적은 의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써놨잖아. 이게 재작년 문제고. 그리고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2년 안에 착공 신고해, 허가 신청해. 아직 허가가 안 났는데 무슨 착공 신고를 해. 근데 그렇게 내니까 저 지문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이제 눈 감고 한번 해볼까? 눈 감고 해보자. 자, 제일 먼저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자, 건물 지려는 사람을, 이 갑을 뭐라 불렀죠? 건축주. 건축주가 제일 먼저 뭐 사야지? 땅에 대한 무슨 권리를 획득해야 돼? 소유권. 소유권이 없더라도 지상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소유권 확보해서 누구 만나서 계약하려냐면, 첫 번째가 설계자. 지금 외우려는 거야, 나 지금 이거. 설계자. 건물 지려는 사람. 시공자. 그 다음에 이거 제대로 짓는지 감시하는 거. 감시자. 계약하면 이 사람이 무슨 신청해? 허가. 경미한 경우에는 뭐 해도 돼? 신고하는데, 공영건축물일 경우에는 행정기관장끼리 뭐만 하면 돼? 협의. 그러면 허가 받았으면 공사에 착공 들어가야 되죠. 착공 신고할 때 허가는 몇 년? 2년. 공장은 3년. 신고 대상은 몇 년? 1년. 얘는 2년이고 공장은 3년이에요. 둘 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년? 근데 만약에 얘는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 안 하잖아요. 그럼 허가 아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 반드시 해버려요.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공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가 28개 있고요. 취소하여야 한다가 4개 있어. 4개 외울래요? 28개 할래? 그럼 4개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가면 돼.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 몇 년 안에 착공 안 하면 2년 연장해서
그냥 신고 대상은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착공을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거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신고 안 받은 거로 보는 거야. 그리고 착공했으니까 공사 직접 하는 거 뭐죠? 시공하고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사용 승인. 그럼 허가권자한테 가서 다시 사용 승인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다가 용도 변경해도 되고 리모델링 해도 되는 거잖아. 요 순서에다 살 붙이는 거라고. 아까 착공 신고할 때 연면적이 이거보다 크면 공사비 1% 예치하라고 그랬잖아요. 연면적 얼마? 1천. 1천 했었잖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1% 이상 예치하랬죠. 그리고 사용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얘가 10개 동 중에서 1개 동은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동이 아직 한참 걸릴 것 같대. 그럼 얘는 임시로 사용 승인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용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뭐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임시 나오면 몇 년이? 2년. 연장해서 아니야. 알파 이렇게 돼. 왜 그러냐면 10년짜리 공사잖아 이거. 근데 얘는 완료가 됐어. 그럼 2년 썼죠. 그럼 얘 8년 남았지. 그럼 2년 더 써야 돼. 1년 쓰고 못 쓰게 해야 돼. 2년 또 써야죠. 그럼 6년 남았을 거 아니야. 2년 또 써야지. 4년 남았을 거 아니야. 영어로 뭐야? 알파야. 대부분의 공법은 1년 연장할 수 있다가 돼 있는데 얘만 1년이 아니라 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됐지? 그럼 요거 가지고 요거 하고 나서 요 밑에 보시면 아까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해가지고 허가 아까 반드시 취소하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허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까 허가 받고 몇 년 안에 착공 안 하면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근데 공장의 경우는 몇 년? 3년.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착공을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대요. 도저히 완료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얘 허가 취소해줘야 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반드시 뭐야? 취소해야 돼. 그리고 3번이 신설된 규정인데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게 신설이 됐는데 왜 나왔냐면 경매 공부 해본 적 있어요? 경매에서 나온 건데 이거 사진도 찍히네? 우리 사진 한번 찍을래요? 사진 찍히는데? 이거 누르면 사진 찍히다면 어디서? 사진 한번 찍을까?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안 찍어 나. 나도 안 찍고 싶어. 나도 사진 안 찍을 거야 이제. 이거 경매에서 이 사람 건축주거든요. 이 사람이 저 땅을 5억 주고 땅을 산 다음에 건물을 지려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놨어요. 그럼 이 사람 허가증이 있겠지 여기?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을 5억 주고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만약에 못 갚았어. 못 갚으면 은행이 불쌍하다 해서 안 받아요? 저당권 설정했을 거 아니야.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그래. 그럼 얘가 임의경매 법원에 넘기잖아요. 경매 기일이 도달이 됐는데 1회 때 유찰이 됐어. 2회 때 유찰이 돼서 3회차 때 얘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야. 3억에. 그럼 성공한 거죠. 경매 낙찰 받으면 입 좀 이렇게 이쁘게 찢어줘요. 이렇게 웃어 좋아가지고 3억이야. 3억이면 얼마 싸게 산 거야? 그럼 얘 대박 성공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건축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가야지. 저 여기다 건물 짓게요라고 허가 신청했거든요. 근데 허가권자가 허가 안 났는데. 왜 허가 안 나요? 제 땅인데. 그랬더니 그 땅에 예전에 허가가 나서 지금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너한테 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한 개의 물건에 허가 2번 부과할 수가 없어. 얘가 취소가 돼야만 허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허가증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허가증 갖고 있잖아 지금. 그럼 허가증 갖고 있으니까 이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미 그 허가를 해준 사람이 허가를 해준 부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허가를 다시 한번 해줄 수가 없다. 너는 누구 찾아가라. 기존의 건축주 찾아가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자, 삿대질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지. 무릎 꿇으면서 이분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허가 당신이 받은 거 허가를 취소 신청해 주거나 그 허가권은 나한테 넘겨라 이래야 돼요. 허가는 양도돼요. 건축주 명의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저한테 주시죠 하면 얘가 뭐라 그래요? 너 나를 이렇게 짓밟고 네가 3억에 낙찰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줘? 네가 돈 주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얼마 원하십니까? 했더니 3억이래요. 3억 주고 사야 돼? 안 사서 그냥 이 땅 3억 낙찰받은 거 날리는 게 맞아? 3억 사야죠. 그럼 결론은 몇 억 주고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열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한참 고민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은 우리가 그 물건을 보러 가는 거를 우리 임장한다고 하거든요. 임자 말고 임장. 임장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임장 가서 딱 보고 와야 되는데 이 경매 낙찰받기 전에 저 땅 보러 갔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건물을 허가를 받았던 거를 알았던 얘기는 착공을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허가 난 거 알 수 있잖아. 착공했다는 거 허가 받은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허가 좀 받아와야겠다라고 얘가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근데 착공을 안 들어가 버리면 저 땅에는 허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3자 중에 누가 좀 불쌍하냐면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의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에 넘어갔죠. 그럼 얘가 알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착공 안 들어왔잖아. 이런 경우라면 얘가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있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6개월 기억해야 돼.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착공을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날 지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겠다. 해서 여기 3번 질문 보시면 착공 신고 전이라고 돼 있어요? 후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후라고 하면 안 돼. 착공 신고 전에 지금 얘가 안 들어갔으니까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외관으로 알 수 없잖아. 경공매로 뭐를 잃어버렸네? 소유권. 그리고 상실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면 반드시 취소해 주겠다. 그럼 허가를 관청에서 아까 그 사람 거 취소해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옛날에는 저 사람 찾아가서 무릎 꿇었어야 되죠. 안 꿇어도 돼. 6개월만 버티면 돼요. 6개월 버티면 허가가 반드시 뭐 돼요? 그럼 이제 난 그때 허가 새로 신청하면 허가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설한 규정이다 해서 신설. 이게 재작 3년 전에 신설된 거예요. 봐봐요. 그럼 착공 신고 후에는 알 수 있죠.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무슨 단어가 중요해? 전. 그리고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뭐? 소유권. 소유권 6개월 같이 기억하시면 돼.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말하면 미착수 몇 년하고 2년. 착공 완료가 불가능할 때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잃어버리고 몇 개월이 지날 때 그리고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취소 사유고 농지법 가면 조치명령 위반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개까지 하면 총 몇 개? 4개. 개 제외하고는 다 취소하여야 한다로 끝나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지금 한 것만 하여야 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다라고 보시면 돼. 시험장에서 답 찍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취소인데 뒤에 하여야 한다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야. 그럼 틀린 거라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축 절차도고 뒤에 넘기면 아까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뭐 돈 1,001% 예치하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 설명하면 되고 요거는 인허가 의지 아까 했던 거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나 들어가자.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